되는 건가?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아,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아,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라 약간 뻘쭘하네. 혹시 막 면접 썰 같은 거 풀길 원하시나요? 사실 제가 썰은 진짜 못 푸는 편이라 제가 얘기를 되게 재미없게 하거든요. 그래서 썰까진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 애플워치 쓸만해요? 저 살까 말까 너무 고민 중이라서요. 애플워치는 제가 딱 말해줄 수 있는데요. 삶의 질을 2%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사야 돼요. 삶의 질을 딱 2%만 올려준다는 거. 그 이상은 안 올려줘요. 근데 이제 저는 일본에 와서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파스모,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이렇게 바로 돼요. 그래서 안 키고도 그냥 이 상태로 찍으면은 바로 교통카드가 찍혀서 되게 잘 쓰고 있고, 또 저는 라인페이도 쓰기 때문에 그거를 애플페이에 등록해서 편의점이든 아니면 어디든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뭐 운동을 진짜 많이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뭐 나를 진짜 이렇게 막 트래킹을 하고 싶다, 막 그러면은 좋죠, 굉장히. 근데 저도 굉장히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면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뿌듯함은 있다. 유학 준비 중인 고2인데 꼭 유학을 도쿄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도쿄랑 간사이 지방 중에 너무 고민 중입니다. 도쿄에서 유학하신 예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가고 싶은 학교에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다들 도쿄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오사카에 대학교가 있다고 도쿄에 취직을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딘지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오사카를 가면은 오사카 사투리가 입에 붙을 것 같아. 그럼 약간, 근데 뭐 그거는 그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 일본에서 면접 보면서 당황했던 질문이나 약간 어이없었던 질문 있었나요? 당황했던 질문은, 근데 일본은 사실 뭐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아니면 자기 PR, 뭐 자기 강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 장단점, 지망 동기, 대학 시절 뭐 열심히 했던 거, 에피소드 말하는 거, 뭐 입사 후 하고 싶은 것들, 약간 요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당황스러웠다기보다 제일 최근에 본 면접이었는데요. 한국 관련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면접의 반이 한국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이 궁금해하시지? 좀 면접 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외국인이 신기했나? 어쨌든 막 한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 일본이랑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육의 방식이 다른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일본에 와서 뭐 답답했던 적은 없느냐? 뭐 아니면 일본에 와서 좀 뭐라 그러지? 막 불편했던 적은 없었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에 와서 적응성 이런 걸 보는 건지 어쨌든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이없었던 질문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어이없었던,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막 그렇게 압박 면접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있었어도 근데 아마 제가 별로 이렇게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압박 면접이 있지는 않아요, 일본은. 한국에서 운전 잘하시던데 일본에서도 운전하실 생각 있으세요? 완전 있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렌트를 하려면 물론 국제 면허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본 면허로 바꿔야지 렌트할 수 있는 차가 많아져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거의 하루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사관에 가서 무슨 이 한국 면허증 공증을 받고 그거를 들고 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막 신청을 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굉장히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바빴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금방 해서 운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도. CR 아직 하고 계신 건가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약간 라이브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영상에서 말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또 대학교랑은 다르게 직장을 밝히는 거는 물론 회사명은 당연히 절대 말 안 하지만 어쨌든 어느 업종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거를 밝히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SNS라든지 뭐 이런데 회사에 관해서 발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뭐 그래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은 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치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게 되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도쿄 브이로그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막학기 다니러 올 때 일본에서 취업을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취업 활동을 계속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엄청 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실 지금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왜냐면 제가 한국에 1년 넘게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게. 가족들도 바로 옆에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근데 뭔가 그거를 포기하고 또 타지에서 혼자 이렇게 정말 이제 학교야 4년이면 끝이지만 직장은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앞일을. 그래서 그렇게 앞일도 모르고 내가 일본에서 살 수 있을까? 약간 그걸 생각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말고 뭐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진로를 찾아볼까 고민을 했는데 뭐 어찌저찌 치열이 돼서 일단은 남게 됐습니다, 일본에. 근데 이게 또 진짜 유학하고 취업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전 당연히 학교에 입학할 때 당연히 일본에서 취업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취업 시즌이 되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어디에 취업했는지 뭐 아니면은 어느 업계에 취업했는지 말고는 취업 관련해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저도 완전 똑같은 고민 중이라 갖고 유학해보니까 제가 가족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학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그래서 어, 사실 유학을 와서 뭐 일본에 대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많은 거를 배웠지만 가장 많이 배운 게 그런 나에 대해서 리턴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물어보셨는데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일본에 계속 사는 게 제 머릿속에는 그려지지가 아직은 그려지지가 않아서 뭐 물론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르지만 제가 생각보다 가족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에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다니는데 취업을 어느 나라에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일본 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러면은 아직 저기 신입생이시거나 아니면 2학년이시거나 하신 건가요? 치즈볼님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의외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도 많아요. 졸업하고. 뭐 한국 물론 취업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에 뭔가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 생활을 사실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런 시국이라서 그게 어려워서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본에 생활을 하고 사실 나 진짜 일본이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더욱 그 이제 취업을 어디로 할지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일본 유학을 왔었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아봐야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리턴하는 건 진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건너 건너 지인분은 이직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기. 맞아요. 사실 어떤 길이든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본 대학 졸업하고 뭐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저도 처음에 입학할 때는 무조건 취업은 일본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구나. 일본 기업은 취업할 때 학점 많이 보나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보고 물론 학점을 제출하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기업들 있잖아요. 막 골드만삭스 막 이런 좀 진짜 약간 들으면 "헉!" 이런 기업들은 학점을 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쪽이랑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성적이 우수할 것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기업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막 뭐 학점 3.0 이상 약간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이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학점을 보는 기업은 제가 느낀 바로는. 인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사람인이라든지 인디드 또 뭐 있지 뭐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이 취할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한 3개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마이나비를 일단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이시 실가츠 그러니까 외작에 취할 정보들이 많은 가이시 실가츠를 봤었고 또 CFN이라고 커리어 포럼 맞나? 그게 이제 근데 사실 저는 CFN은 보기만 하고 실제로 참여해 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보는 거기서 많이 얻었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는 휴학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휴학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칼졸업합니다. 어차피 온라인이었어서 휴학을 안 해도 계속 졸업을 아니 계속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어서 휴학을 안 했어요. 근데 살짝 후회가 되긴 하거든요. 약간 휴학을 좀 할 걸 그랬나 했는데 근데 휴학을 했어도 제가 그 휴학한 기간을 알차게 보냈을 거라고 장담을 하지를 못하겠어서 사실 그래서 휴학을 못한 것도 있어요. 몇 학년 때부터 취할 시작했나요? 저는 그냥 3학년 여름쯤부터 설렁설렁 했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 한 건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했고 근데 의도치 않게 최종으로 붙은 데는 일본에 와서 지원한 기업이었어요. 진짜 인생 모른다고. 일본 취업할 때 문과는 전공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인턴할 때도 같은 조건인가요? 개인적으로 인턴해보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인 학부랑 관련 없는 것 같아서요. 일본은 진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문과가 심지어 시스템 엔지니어도 지망하고 붙는 세상이에요, 일본은. 정말 관련 경험 뭐 자격 하나도 없어도 일본은 붙습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준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은 왜 하고 싶은지 뭐 내가 이 들어가서 그럼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공부하는 JPT는 그냥 공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정확히 어떻게 진로를 정할지도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지지를 않아갖고 마음속에서 그냥 아는 언니가 야 한국 취업할 때는 JLPT 말고 JPT가 필요하대 이래갖고 그래? 이러고 그냥 신청한 거거든요. 그 언니랑 같이 보려고. 그리고 이제 얼렁뚱땅 신청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이래봬도 JLPT, N1, 독해랑 청해는 거의 만점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JPT 청해 했더니 막 거의 반절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 약간 현타 와갖고 근데 제가 어차피 교환학생 가고 한국에 갔으니까 2년 만에 일본으로 온 거거든요. 일본 뭐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JPT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JPT 준비한 게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JPT가 더 도움이 됐나요? 둘 다 막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왜냐면은 실생활에 안 쓰는 단어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쌓여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든 간에 공부를 하면 좋긴 좋다. 그게 회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뭐로 나오기는 한다. 토익이나 자격증은 취득하신 거예요? 몇몇 회사만 본다고 하던데. 네, 토익은 제가 이제 교환학생 갔다 와서 저희 학교는 교환학생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뭐 토익 점수 몇 점 이상이면은 영어 학점을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20년 작년 6월인가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기업 면접 그러니까 기업 서류 쓸 때도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확실히 토익은 있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이 영어를 잘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서 저는 막 진짜 오래전에 본 거 막 고3 때 본 토플 점수 이런 것도 그냥 다 적어서 냈어요. 일본은 지금 인력난인가요? 한국은 너무 치열해서 지치네요. 일본은 사실 한국에 비해서는 취업이 쉬운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케바케, 일본도 완전 케바케. 한국에 비해서는 쉽지만 제가 체험한 바로는 쉽지는 않다. 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충격이었던 거는 기업에서 이렇게 채용 인수를 공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구인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학교에 제공한 그런 뭐 채용 정보 같은 거를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학생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되게 큰 기업인데, 그러니까 되게 대기업이고 진짜 좋다 하는 기업인데 유학생 채용 예정 없음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학생 채용 안 하는 거를 정해놓는 기업도 있구나. 그걸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뭐 기업 인사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업별로 유학생 와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수를 뽑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연도에는 3명만 뽑는다 이런 식으로 와쿠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유학생이랑 일본인이랑은 약간 좀 다르다? 대학 면접 볼 때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대학 면접 팁? 제가 대학 면접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저는 면접이 없는 학부였어갖고 하키하키하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건니치와 이게 아니고 건니치와 이렇게 하키하키하게 말하는 약간 그런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와세다에서 한국인이 장학금 잘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X X인 것 같아요. 약간 세모? 세모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와세다 무슨 챌린지 장학금 제도인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두면은 장학금이 뭐 당첨이 되거나 뭐 이런 건데 아예 외국인은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사비 외국인 전용 뭐 장학금이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비 면제 장학금이랑 그 한국인 교우회 장학금이랑 뭐 가끔 이렇게 찾아보면은 있기는 하거든요. 처음 입학할 때 잤어? 교우회에서 한 번, 그다음에 교환학생 장학금 한 번, 저는 이렇게 총 3번 받았네요. 그러니까 한 3번? 아예 못 받은 건 아니니까. 저 시즌이, 네, 맞아요. 최애는 딱히 없고, 약간 저 박애주의자라 사실 그러니까 NCT 말고도 잘생긴 남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제노, 요즘 제노랑 윈민은 항상 내 이 마음속에 있었고, 윈민 제노 요즘엔 재현이는 뭐 항상 잘생겼으니까. 일본에서 충격받은 에피소드? 근데 충격은 아닌데 여러분 일본에 진짜 라이라이 라이터가 진짜 많아. 진짜 또라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심심치 않게 또라이들을 볼 수 있어 진짜. 일단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거.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와세다가 이렇게 약간 경사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경사로인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사로가 아니고 약간 거의 한 요 정도? 요 정도 경사로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휠체어를 타고 도로 한중간을 이렇게 직활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약간 미친년인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가는 할아버지 막 이런 거나 또 뭐 있지? 약간 그런 사람을 되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라이라이라이또가 많다? 취하라려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언해주세요. 일단은 인턴을 얕보지 마라. 약간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턴 막 얼마나 중요하겠어 하고서 사실 인턴을 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인턴에서 이런 조기 선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인턴이 그냥 거의 하나의 취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일지망 기업이 있으면 좀 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안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취하를 해보고 진짜 느낀 게 때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맨날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지? 이러고 근데 사실 내용도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서류가 붙는 거예요. 근데 웹 테스트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물론 난 똑같이 풀거든 웹 테스트. 근데 어느 순간 웹 테스트까지 붙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되면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려봐라 기회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 그런 학교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약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저도 학교에서 알게 돼서 지원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 왜냐면 그리고 이게 약간 학교 거쳐서 지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류가 면제된다거나 이런 또 특혜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갖고 좀 그런 거를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 러쉬 알바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알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러쉬 알바는 추천하시는지? 예, 러쉬 알바 말고는 제가 바로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못했고 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올리브영에서 알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한국에서 3개월 정도 인턴을 또 했었고 근데 러쉬는 저는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고 항상 이 엄청 해피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정신 노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러시아 되게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 반대라든지 어쨌든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배움이 되게 많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많아갖고 공부할 게 많아서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의 직장이 사실 잘 없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일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50% 할인이 되잖아요. 일본은 50% 할인이 되거든요. 알바하거나 직원이면. 그거 진짜 완전 꿀 빨았습니다. 이성 친구 썰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일본 남자와 조금이라도 썸씽이 없다. 유학생분들도 과외 알바 하나요? 네, 꽤 많이 해요. 특히 영어 학부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 듣는 학부이신 분들은 일본에서 영어 과외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막 영어 아닌 거는 잘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가끔 한국어 하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 러시아 알바할 때 신주쿠에서 이은님 만났었는데 저도 합격해서 도쿄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입국이 안 풀려서 한국이네요. 대박, 이거 뭔가 너무 감동이다. 진짜 축하드려요. 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자주 올라와서 행복해요.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진짜 주말마다 올리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는 꼭 올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 너무 제가 더 감사해요. 일본 기업은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 활동 많이 보는 편인가요? 네, 많이 봐요. 대외 활동 아니고 동아리 활동, 부활동, 알바, 유학, 재미 약간 요 정도만 요거 5개 중에서 한 2개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2개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소드를 말하잖아요. 특히 가쿠치카라고 해서 나이가크 지다이니 이치방 치카라 이랬다 그것도.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가장 힘을 많이 주력했던 거 이런 거를 항상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가쿠치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쿠치카에서 말했던 게 서클 내용 그리고 인턴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 버전도 있기는 했다. 근데 유학 버전 잘 안 썼고 알바든 동아리든
뭐 아니면 학업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든 뭔가 에피소드만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서클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서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학년 때 잡지 제작하는 동아리도 했었고 댄스 동아리도 했었고 광고 연구 동아리라고 이렇게 3개 했었고 근데 요것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면 특히 광고 연구 동아리는 3개월인가 만에 그만뒀었고 나머지는 딱히 쓸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소개할 때 뭐 그냥 이런 잡지 제작 동아리를 했습니다. 약간 요 정도만 했었고 제가 3학년 때 교환학생 갔다 와서 그 유학 어드바이저라는 학생 단체에 소속을 들어갔었거든요. 동아리 겸. 왜냐면 약간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동아리 관련해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재미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 기획하거나 이런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생긴 에피소드를 가쿠치카로 썼습니다. 언제부터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4월 입사입니다. 4월 입사. 일본은 다 같이 4월에 입사를 해요. 일본인 상사분들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나중에 썰 생기면 풀어주세요. 네, 나중에 썰 꼭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중에 뭐 면접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메모 좀 해둘 걸. 썰 좀 풀게. 제가 진짜 이런 거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뭐 연수라든지 또 내정식도 곧 있으면 10월 1일이 일본은 내정식을 하는 날이라 내정식도 있거든요. 그런 거 썰을 나중에 풀 수 있으면 좀 메모를 제가 해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꼭. 취업 후의 브이로그는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냥 그 일본 왜 도쿄 막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분들 보면은 일하는 장면은 별로 안 나오고 그 외의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일할 때는 뭐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브이로그 부담 갖지 말고 조경모음 스타일이라도 좋으니 우리 길게 오래만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긴 했지만 영상을 막 엄청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기는 해요. 그래도 약간 조금 어쨌든 이번 학기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매주 올려보려고요. 근데 이제 직장 들어가면 좀 힘들기는 하겠죠.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환학생 한 번쯤 해볼만 한가요? 저는 완전 추천. 그 당시에는 영어가 많이 늘었었고 그러니까 영어가 는다기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고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녔고요. 또 친구들도 진짜 많이 사귀었고 특히 저는 가서 한국인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약간 한국인을 많이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특이하죠? 한국인을 많이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왜냐면 이제 가면은 한국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고 아직도 연락하고 너무 좋은 친구들, 언니들을 만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교환학생으로 다시 한국 학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한국의 대학교 다녀보고 싶다고. 근데 약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 외자계는 아니고요. 일본 기업입니다. 아니고 일본계 하신 이유 알려줄 수 있나요? 뭔가 막연히 외자계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서 왜냐면 제가 외자계 가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갖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무조건 외자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외자계가 해외 발령의 기회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본에서의 업무가 필요해서 외국에서 일본에 온 거기 때문에 반대로 나갈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일본 회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발령을 나가거나 파견을 나가기가 쉽다. 약간 이런 거를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싶어서 일본 기업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딱히 일본 기업이든 외적의 기업이든 그다지 고집하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붙은 데가 일본계 기업이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이거는 말할 수 있죠. 어떤 업계를 위주로 했는지는. 저는 근데 진짜 넓게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나만 이랬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사실 지금도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딱히 그래서 치열할 때 되게 좀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었다기보다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진짜 진짜 다 했어요. 저는 그냥 아 좋아 보인다 싶은 거는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조금 흥미가 생겼던 게 약간 일본에서 메이카라고 하거든요. 제조업들, 뭐 식품업계라든지 좀 그런 생활하고 밀접한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겼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넣었었고 IT 쪽도 했었고 뭐 금융 쪽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선고가 진행됐던 곳 같은 경우에는 식품업계도 꽤 거의 3차까지 갔었었고요. 금융도 거의 3차 이렇게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여는 없었고 완전 다른 업계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원은 총 몇 군데 하셨나요? 지원은 안 세보지는 않았는데 잠시만요. 한번 봐야겠다. 대략 근데 20군데는 한 것 같은데. 20군데? 20군데 좀 더 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약간 기억나는, 그러니까 좀 내가 진짜 약간 제대로 지원했다라고 마음속에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해요. 한 10군데?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쵸. 돈 많이 주는 회사는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취직 안 하시고 일본으로 다시 넘어오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 진짜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일본에 왔어요. 어떻게 할지. 한국에서 취업을 할지 아니면 일본에서 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취업이 아니고 막 자격증 시험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취업이 돼서 일본에서 취업을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스. 너무 인생 대강사나요, 저? 그래서 사실 불안한 마음도 커요. 일본에서 생활하면 확실히 일본어가 더 빨리 느나요?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일본어를 더 잘하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일본에 2년 만에 와서 느낀 건데 완전 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본어를 사실 일본에 없는 동안 쓸 일이 없잖아요. 안 쓰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일본 드라마, 영화, 뭐 음악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진짜 와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본 처음에 왔을 때. 심지어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마타 자니 나tte 마타 자니 나tt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때 한국인들이 보통 그 자 발음을 못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들리실 차이를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에 맞다 자니 나떼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발음이 구려졌나 이러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얼마 전에는 와 너 방금 진짜 일본인 같았다 약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확실히 현지에 와야지 언어가 진짜 빨리 늘고 이 뇌가 바뀌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일본어 세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핸드폰 약간 세팅 바뀌듯이 언어 세팅 바뀌듯이. 근데 갑자기 한국어 실력이 줄었어. 약간 좀 그런 진짜 이 총량의 법칙이 있나 봐요. 아 V앱 몸을 아나 V앱 하고 싶다. 저 진짜 V앱이나 막 그 버블 같은 거 시켜주면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전 한 시간에 한 번씩도 보낼 수 있어요 진짜. 누가 나 시켜줬으면 좋겠다 돈 주고. 그러면 여러분 안녕.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갑자기 입 터니까 너무 즐겁다. 다음에 언젠가 또 한번 심심할 때 키도록 하겠습니다.